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부터 짚으시나요? 팔걸이를 꽉 잡아야 몸이 올라오시나요?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가 먼저 지치시나요?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느려지셨나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다리 근력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젊을 때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도 쉽게 일어났습니다. 계단도 별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됩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계단 앞에 서면 조금 겁이 납니다. 장을 보고 오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생활의 기둥입니다. 걷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필요합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때도 사용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 근육이 필요합니다. 버스에 오를 때도 하체 힘을 사용합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몸을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균형도 지키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변화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팔걸이를 꽉 잡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식탁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손을 짚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손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손에 더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힘이 부족하면 팔로 몸을 끌어올립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일을 팔이 대신합니다. 특히 낮고 푹신한 소파에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깊이 들어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실 변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벽이나 세면대를 잡아야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하체 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단이 유난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난간을 3개 잡아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계단씩 양발을 모아 오르기도 합니다. 낮은 턱을 넘을 때도 발이 잘 안 올라갑니다. 버스 계단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의 턱도 부담스럽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힘이 더 필요합니다.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충분히 버텨야 합니다. 다리 근력이 줄면 이런 장소부터 힘들어집니다. 계단에서 힘들다고 무리해서 연습하지 마세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리가 몸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무서운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변화는 걷는 모습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자꾸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작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작은 문턱에도 발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걷다가 자꾸 아래만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넘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린 것이 모두 근력 문제는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나 균형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혼자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걷는 모습이 계속 달라진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걷는 모습을 봐달라고 해보세요. 한쪽 발을 끌지는 않는지 물어보세요.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세요. 신발 밑창도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난히 달아있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안하면 지팡이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걷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팡이 높이와 사용법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몸이 자주 휘청거리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 모서리를 자꾸 잡을 수 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양말을 신다가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발로 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뻔한 일이 자주 있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발이 걸렸지만 식탁을 잡아 버틴 적도 있을 겁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넘어질 뻔한 경험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리 힘과 균형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흔들릴 때 다리가 빠르게 버텨야 합니다. 근력이 줄면 중심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정리해 주세요. 전선과 물건도 통로에서 치워주세요. 밤에는 조명을 켜고 이동하세요. 욕실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해주세요. 미끄러운 슬리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만큼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한 뒤 다리가 심하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장을 보고 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청소를 조금 했는데 주저앉고 싶을 수 있습니다. 외출 다음 날까지 다리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자꾸 앉게 됩니다. 평소보다 활동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덜 움직이게 됩니다. 덜 움직이면 근육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무조건 운동을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로가 오래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다리 모양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종아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지가 허벅지 부분에서 헐렁해질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서 근육도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살이 빠진 것과 근육 감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력과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무리하게 시험하지 마세요. 균형이 불안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세요. 의자는 벽에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낮고 푹신한 소파는 피해주세요.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가능하면 가족이 옆에 있을 때 해보세요. 몸을 앞으로 조금 숙여봅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일어나 보세요. 손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손을 써야 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합격과 불합격을 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힘들다면 손을 사용해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여러 번 빠르게 반복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흔들리면 바로 앉으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멈추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걷기와 균형과 전체 건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리 힘이 줄었다고 느껴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쉬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을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번까지 해보세요. 몸이 편한 날에는 5번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아주세요. 털썩 주저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는 동안에도 허벅지 근육이 일을 합니다. 싱크대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도 좋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단단히 밟으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운동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펴주세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내려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하루에 많은 횟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도 계속해 주세요. 걷기는 심장과 폐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하면 좋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위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 한 발로 서는 연습은 조심하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며 다리 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만 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도 함께 합니다. 걷기와 생활 속 움직임도 계속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 맞게 여러 움직임을 섞어주세요. 근육을 지키려면 식사도 중요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자주 거르지 마세요. 밥이나 과일만 먹고 끝내지 마세요. 달걀과 두부와 생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맞는다면 우유나 요구르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부드러운 살코기가 좋습니다. 한 끼에 몰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끼에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콩팥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임의로 늘리지 마세요.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꼭 구별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다리 힘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과 다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쪽 팔도 함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잠시 뒤 괜찮아져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이 함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나 대변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도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 감소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더 의지하는지 살펴보세요. 계단과 낮은 턱이 더 힘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걷는 속도와 보폭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뒤 다리가 지나치게 지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변화가 하나 있다고 모두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몸을 살펴볼 좋은 기회입니다. 운동을 포기하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시니어라서 압니다. 예전과 달라진 몸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나이 든 것 같아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오래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한 번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내일은 집 안을 조금 더 걸어보세요. 작은 움직임을 매일 쌓아가면 됩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야 좋아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리 힘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가장 힘드신가요? 계단이나 걷기가 더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개인마다 건강 상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걱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백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